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3-2단원 한글 맞춤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우는 이 맞춤법의 경우는 본문에 뭐 이렇게 정보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거하고 본문에 실려 있는 거하고 이게 좀 상이하다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는 예를 들어 한 6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아마도 한 10개에서 12개 혹은 그 이상의 조항을 알고 있어야 온전히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도 볼 거지만 다른 단원보다는 이 밑에 내신 암기 포인트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 페이지를 보면서 교과서 외의 문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보시면은 뚜렷한 지문은 부족하므로 한글 맞춤법에 따른 예시를 활용한 문제가 대부분 출제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좀 전에 앞서 말한 그런 내용이고요. 따라서 예시 중심으로 올바른 표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문법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또 맞춤법에 유난히 약한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 맞춤법을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원리를 이해해서 처음 보는 단어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앞에서 배웠던 음운 변동보다는 훨씬 더 이 예시에 대한 암기가 중요한 단원이에요. 앞에 음운 변동에서도 선생님이 교과서나 프린트나 여러 학습 자료에 있는 예시들을 충분히 외우라고 했지만 맞춤법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예시 암기의 어떤 중요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단어를 잘 외워서 어떤 게 올바른 표현인지, 올바른 표기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서 원리도 이해하시되 예시의 암기를 중요하게 여겨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이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다. 여기서 이 맞춤법이라는 건 적을 때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발음을 이상하게 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선릉 같은 거를 설릉이라고 안 하고 선능이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 맞춤법 똑바로 지켜.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지 이 어떻게 글씨로 정리하라고 하는 맞춤법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한글 맞춤법은 글로 아니면 문자로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올바르냐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음소 문자를 적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을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 것. 여기서 음소 문자 간단하게 말하면 자음과 모음으로 된 문자를 음소 문자라고 해요. 음소 문자 같은 경우는 뭐 한자는 음소 문자라고 보기가 힘들죠. 영어는 음소 문자라고 볼 수 있죠. 영어는 이제 자음이 대부분이고 모음에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Y라든지 W도 모음하고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그 자음 취급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Y랑 대응하는 게 국어에서 이제 반모음이고 W랑 대응하는 게 반모음 O랑 반모음 U였죠. 네, 이런 식으로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언어와 이 그러니까 국어의 한글 공부가 아니라 국어 공부. 다른 언어와 국어의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
또는 통하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학생 때는 잘 몰랐던 어떤 영어나 뭐 다른 언어, 한자의 지식 같은 것들을 이 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도 수업을 하려면 당연히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 음소 문자 같은 경우는 소리대로도 적을 수 있고 표의주의,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서도 적을 수 있어요. 자, 소리대로 적는다는 거에는 예를 들어서 구름,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거고,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으면 같은 발음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근데 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도 의미 전달이 되고 단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아래 것처럼 적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구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는 의미의 값 뒤에 만자가 붙어 물건을 사지는 않고 값만 물어봤다, 이런 경우겠죠. 얘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값만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값만은 감이라는 말이죠. 감만은 이 비읍 시옷 받침을 통한 어떤 가격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추측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단어를 봐서는 어렵지 않고 쉬워 보이는데 책 한 권이 이렇게 써 있으면 엄청나게 독서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전달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어주는 것, 헷갈릴 것 같을 때에는 원형을 밝혀 적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내용이 바로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의, 여기는 표음. 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글 맞춤법은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총칙에서는 맞춤법의 원칙,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맞춤법의 원칙은 뭐 당연히 출제가 되는데,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본문 내용으로는 뒤에 딱히 나오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주관식의 출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왜? 본문을, 아니죠, 하나의 예문을 보기로 제시하고 그거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한 것으로 표시를 해라, V 표시를 해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는 원고지 형식을 제시해서 거기에 문장 부호, 뭐 마침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갖추어서 이제 써봐라 라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했듯이 암기가 중요하다는 게 이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띄어쓰기의 원리를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띄어쓰기 원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띄어쓰기를 하려면 품사 단위로 띄워줘야 되니까 또 품사 공부를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품사에 대한 뚜렷한 지식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없는 친구들, 그렇다고 뭐 시험을 던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보통은 예문을 먼저 줘서 띄어쓰기 올바르게 한 게 어떻게 하는, 어떤 형태인지, 보통 예문을 뭐 프린트로 한 4-5개 주신다 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예문들을 암기를 하시면 이 중에 하나가 주관식으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제 띄어쓰기를 적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암기는 중요하겠죠. 자, 좀 더 볼게요. 2장 자모에서는 한글 자모의 순서와 이름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소리에 관한 것, 네, 그 밑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맞춤법 내용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금색 글씨, 표음주의와
표의 주의가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좀 한자말이라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앞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표음주의죠.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형을 밝혀 적으면 표의주의예요. 네, 이것을 잘 적용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 맞춤법 전체를 꿰뚫는 원리를 알 수 있는 총칙 1항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문이 제시가 되는데,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본문 자체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비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례들만 보기로 할게요. 여기서 입도, 입히, 입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봅시다.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발음 기호를 기준으로 입도 같은 경우는 비읍으로 소리가 나죠. 피읍이. 입히 같은 경우는 이 피읍이 그대로 소리가 나긴 나는데 뒷글자 초성으로 올라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 피읍 형태로 제시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입만 같은 경우는 미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피읍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피읍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소리 날 때에는 비읍으로 바뀌고요. 뒷글자 초성에서 발음될 때에는 피읍으로 그대로 소리가 나지만 받침으로는 발음이 안 되니까, 그리고 미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원래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표기를 이렇게 원형을 밝혀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본래 형태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좀 이렇게 독서 능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형태를 밝혀 적으면 독서 능률이 올라간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내려가 볼까요? 자, 그러다 보니 한글 맞춤법은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중에서 어느 한쪽만 따르지 않고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채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표음주의를 통해 쓰는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 표의주의를 통해 읽는 사람이 또 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규정으로 가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몇 항 식으로 이런 항 자체가 제시가 되고 예시가 나오는데, 항도 봐야 되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예시를 꼭 많이 암기해 주세요. 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단어 안에서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라는 거에는 하나의 형태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감나무 같은 경우에 감과 나무가 만나니까. 그런 단어들은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잖아. 이럴 때에는 이 맞춤법 규정 5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금색 글씨를 한번 볼게요. 눈곱은 눈곱으로 발음하지만 눈과 곱이 결합한 합성어에 해당하여 눈곱으로 표기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눈곱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사실 눈곱이란 단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 평상시에 입으로는 말하지만 단어로는 선생님이 많이 안 써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눈곱인지 눈곱인지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문제에 출제됐길래 이거 뭐가 올바른 표기일까 하고 선생님도 풀어보고 막 이렇게 했겠죠. 풀어보다 보니까 눈곱이 맞더라고. 그래서 이 눈곱 이렇게 써놓고 보면 조금 어색하지만 올바른 표기. 이런 친구들 많아요. 맞춤법을 띄어쓰기나 올바른 표기를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봐 직접. 뭐 예를 들면은 할 수 있다 같은 말을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 써본 다음에 어떤 게 더 눈에 자연스러운지를 통해 올바른 맞춤법을 찾아가는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아마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내 얘기 하시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눈곱 같은 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어들이 내 눈에 익숙한 표현이 사실은 잘못된 표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올바른 표현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자꾸만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는 방식이 한 80% 정도는 맞출 수 있게 해주지만 절대로 100점을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20%는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어색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좀 내려가서 더 볼까요? 두 모음 사이 그리고 니은, 리을, 니음, 이응 받침의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한 단어를 기준으로 된소리로 표기를 합니다.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의 경우 깍두기 같은 것들이 있죠. 또는 여기 싹둑 같은 것도 있죠. 이런 단어들은 이제 된소리로 표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사소리로 그냥 디귿으로 표기하더라도 쌍디귿으로 발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된소리 표기를 따로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6항에서는 구개음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디귿, 티읕 뒤에 이나 히가 붙을 적에 여기서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라는 것은 우리 앞서 3-1단원에서 배웠던 음운 변동을 생각해 보면은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이나 히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지읒, 치읒으로 발음을 해주는 게 맞고요. 표기는 디귿, 티읒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출제됐던 문제가 뭐가 있냐? 이 디귿, 티읒으로 쓰는 게 맞구나. 그래서 같이라든지 달맞이처럼 적는 거구나 라고 나왔어요. 언뜻 봐선 맞는 것 같지만 달맞이는 쓸 때도 지읒, 발음할 때도 지읒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이 구개음화랑은 관련이 없어요. 지읒을 지읒으로 발음하는 게 그게 왜 구개음화야? 그냥 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맞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이게 해돋이, 달맞이 하면은 둘이 약간 짝인 것 같잖아. 해와 달이니까. 절대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두음 법칙. 이것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두음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자음에서 두음 법칙이 활용이 되고요. 출제된 문제 중에 주관식 문제 중에 커피값은 이제 좀 다른 예시였고 리본에 어째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느냐. 왜냐면 리자로 시작하면은 리본이 아니라 이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어째서 리본 그대로 발음하죠? 왜냐면 리본 같은 경우는 이 한자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리본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하면 영어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음 법칙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두음 법칙 자체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모르겠는 친구들 지난 소단원 수업을 꼭 보세요. 다음으로 이거 많이 출제됐어요.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열, 률은 열과 율로 적는다는 거. 나열이나 선율 보시면 파란 글씨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다 써 있습니다. 나열은 모음 아 뒤에, 선율은 받침 니은 뒤에 이제 각각 열, 률이 이어지면서 두음 법칙을 적용한 열, 율 자가 이제 쓰였다라는 거. 아, 참. 그리고 랴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는 랴, 한자어 중에 랴라는 단어가 거의 선생님은 몰라요. 있는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치만 뭐 양심적이다 할 때 량 같은 거 있잖아요. 량. 그죠? 수량 할 때에도 쓰는 말이고 양심적이다 할 때에도 쓰죠. 이런 량자는 한자어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량자는 이응 받침이 있더라도 랴로 시작해서 이응이 더해진 단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랴로 첫머리에 오는 그 단어 한자음에는 두음 법칙 적용한다.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응 받침이 있어도 랴랑 똑같이 여겨주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려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지. 고려할 때 려 같은 거. 근데 력자 있잖아요. 힘력자 다 아시죠? 이런 것들도 려와 똑같은 적용을 한다는 거. 기역 받침을 써도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벌써 지문 확인이 나온다는 거. 그만큼 교재 자체에 실려있는 이 맞춤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래에 요 내신 암기, 문제 암기용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에서 얽히고 설키다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 얽히고 설키다 같은 경우는 앞에는 리을 기역을 써서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이 왼쪽 부분은 표의 주의를 따라가요. 왜냐? 억다라는 말이 있거든. 리을 기역을 사용한 억다라는 말이 있으므로 거기에 희가 더해진 것을 표의 주의로 나타내 주는데 설키다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석다라는 말이 있어서 희가 붙은 설키다가 있는 건가? 실제로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키다는 표음 주의를 따라서 소리나는 대로 써줘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밑으로 2번은 뭐냐면 몇과 관련하여서 며칠이 맞냐, 그러니까 며칠 이게 맞잖아요. 이게 어째서 맞을까? 몇 달 할 때에는 치읓 받침을 쓰는데 며칠 할 때에는 왜 소리나는 대로 쓸까? 이걸 설명하는 건데요. 며칠을 만약에 몇이라는 말을 이제 일자 앞에 온 관형사로 취급해서 보기 위해서는 이게 치읓이 받침에서 원래 발음이 그대로 날 수 없기 때문에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 정확히 말하면 치읓 뒤로 이제 실질 형태소가 이어질 때, 의미가 뚜렷한 어떤 단어가 이어질 때에는 치읓을 디귿으로 바뀌어서 뒷글자 초성에서 발음을 해줘요. 예를 들면은 부, 억, 안 같은 경우에 부억한이라고 안 해요. 키읔을 기역으로 바꿔서 부어간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거든. 똑같은 원리로 며칠도 치읓을 디귿으로 바꿔서 몇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 잘 안 하죠. 며칠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몇과 일로 나눠지는 관형사 취급을 안 하고요. 그냥 며칠이라는 발음 그대로 표기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 단어로.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시옷은 순우리말과 합성어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예시들 많이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시. 특히 순우리말로 구성되었거나 한자말과 결합된 합성어에서만 원래는 사이시옷이 나와. 예를 들면 등굣길 같은 경우는 한자말인 등교와
순우리말인 교자가 더해진 거. 이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한자 말로만 되어 있는 이 6개의 단어는 한자 말만 있어도 사이시옷을 써줘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널리 시옷이 붙은 형태가 이미 널리 쓰여서 오히려 갑자기 시옷을 떼어내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6개는 예외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교과서나 학습지나 뭐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는 여러 단어들의 올바른 표기를 써놨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 어떤 건지는 음운 변동이 아니죠. 한글 맞춤법 조항이 어떤 건지는 뒤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교과서 외의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옷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 귀랑 밥, 나루와 배를 더할 때 이렇게 귓밥, 나룻배처럼 뒷글자가 뭐 된 소리로 바뀌죠.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이시옷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랫 니라고 쓰지만 발음상으로는 아, 렌, 니가 되죠.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면 발음은 니은을 더한 것처럼 해주시되 표기, 글씨로는 시옷을 덧붙여 써준다 라고 보면 돼요. 니은, 니은 소리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뒷일은 발음상으로는 뒤일이 아니라 뒷일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것도 니은과 니은이 덧난다고 취급해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고 사이시옷을 써주고 이렇게 돼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띄어쓰기에 대한 거 나오는데 조사는 붙여 쓴다. 이거 이 네모 친 것들이 조사라서 네모 쳐놓은 거거든.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는 에서부터 같은 거는 에서와 부터로 나눠지는 건데 이런 것도 조사가 2개로 연이어 쓰이더라도 다 붙여서 쓰는구나. 이거를 꼭 학습을 해야 되고요. 의존명사, 사실 의존명사는 정말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자기만의 뜻이 딱히 없어서 앞에 말에 붙여 써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띄어 쓴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그 사례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네, 암기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보조용언과 본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조용언과 본용언이라는 건 이제 2개의 동사가 함께 쓰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친구한테 야 이거 먹어 이렇게 말 잘 안 하죠. 약간 예의가 없어 보이니까 야 이거 먹어볼래?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 그때 먹어볼래 잘 보시면 먹다와 보다가 더해져서 먹어볼래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먹다가 중요하고 볼래라는 말은 사실 뭐 씨라든지 룩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뒷받침해주는 역할. 이럴 때 이제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먹다라는 말이 본용언, 보다라는 말이 보조용언이 되는데 이 2개는 원칙적으로는 띄어쓰되 경우에 따라 붙여쓰기도 하지만 이럴 때에는 띄었어요. 합성동사일 때. 그러니까 앞에 말이 합성동사인 건 이겁니다. 덤벼들다는 덤비다와 들다가 더해졌죠. 이럴 때는 뒷말과 띄었어야 되고요. 조사가 들어갈 때 어떨 때냐? 읽어도 보다 할 때의 도자는 조사예요. 이런 경우에는 띄었어야 합니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내려가서 이나 희는 이것도 엄청 헷갈려 하는데 이로만 나냐 희로만 나냐 이 희로 나냐 이거는 사실은 외우는 게 이제 좋기는 한데 하나 팁을 좀 주자면요. 시옷으로 끝나는 이 말 플러스 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깨끗하다 뭐 반듯하다 이런 말들 다 있죠. 근데 이럴 때 시옷으로 앞에 말이 끝나잖아. 깨끗 반듯 보시면 시옷으로 끝나죠. 이때에는 뒤에 무조건 이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시옷으로 끝나는 말 외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들은 한 95%는 히가 붙어요. 그럼 나머지 5%는 뭐예요? 암기의 영역인데, 네. 히가 아니죠. 하다가 붙을 수 있는데도 이가 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네. 근데 여러분들이 풀 문제의 대부분은 하다가 붙으면 히를 써주시는데 받침이 시옷으로 끝나면 이를 써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교과서 외에 어문규범의 시판 보시면 겹받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겹받침은 그 받침 자체가 발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밥은 자음 앞에서는 밥으로 발음한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네. 우리는 밟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친구가 내 발을 밟다. 근데 밟다는 틀린 말. 내 발을 밟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리을 기억에 대한 또 예외가 나오는데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프레쉬라는 뜻으로 막다라는 걸 쓰죠. 이게 말다라고 발음하면 틀립니다. 막다가 맞아요. 어색하지만. 그래서 기억으로만 무조건 발음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닌 게 말깨가 맞습니다. 말깨. 말개가 아니라 말깨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이어질 경우 리을 기억을 리을로 발음합니다. 근데 그것도 용언의 어간에서만. 그러니까 닭이라든지 흙 같은 그런 명사, 체언들 있죠. 체언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여기 흙과 봐봐. 흙과라고 안 하고 흙과라고 하죠. 이거는 흙이라는 게 체언이기 때문에 막다라든지 뭐 읽다라든지 책을 읽다 같은 거 이런 말들에만 이렇게 그 리을 기억을 리을로 읽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외에 특히나 명사는 반드시 항상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읽힌다를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이 보기를 통해 조항을 제시하는 문제인데 사실 맞춤법 문제의 한 70%는 이 형태로 많이 나와요. 조항을 제시하고 예문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걸 물어보거나 예문을 제시하고 선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중심으로 좀 봅시다. 답은 1번, 아니죠. 2번이 되는데 왜 2번인가 볼게요. 니은은 그 음악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 해서의 전율. 이거 정답이고 수정할 필요 없고 맞죠? 근데 근거 조항을 내려가 봅시다. D라고 되어 있는데 이 D는 율 같은 경우는 전율이라고 적지 않는다라는 건데 요 률자를 단어의 첫머리에 오기 때문에 두운 법칙에 따라 율자로 적었다. 맞아요? 아니죠. 률자에서 율자로 바뀌는 것 자체는 맞았는데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렬에 대한 이 조항이 적용된 게 바로 조금 전에 봤었던 전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적용하냐를 거기까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올바른 단어 암기 이걸로도 풀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것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3번인데요. 똑같이 역시 보기를 통해서 이제 조항을 제시하는데 보시면 띄어쓰기에 대한 조항을 무려 몇 개인가요?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0개네요. 10개를 제시를 해요. 41항에서 50항까지 빠짐없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된 예문에, 보기를 통해 제시된 예문에 다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것들 중에 이건 뭐예요? 왜 틀려요? 라는 게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질문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자, 답이 되는 것은 이제 니은, 뛰어가기는 커녕과 열 내지 20개, 리을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니은 같은 경우는 뛰어가기는 커녕이 좀 길어서 뛰었어야 될 것만 같은데 뛰어가기는 까지는 하나의 용언이고요. 커녕은 조사입니다. 두 글자짜리 조사. 그래서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은 열 내지 20개 같은 경우 열 띄고 내지 띄고 20 띄고 개 이게 맞습니다. 무엇을 적용하냐면은 여기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는 띄어 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내지가 이어주는 아니죠. 얘는 열거하는 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리을 두 개가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 뭐가 틀렸나? 이 해설지에 다 써놨어요. 뭐가 맞았거나 뭐가 틀렸는지. 근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질문을 해주세요. 다음. 자,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이 표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시옷이 적용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표가요, 또 많은 학교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비누방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누방울 발음할 때 어떻게 하지? 자, 비누방울은 비누방울이라고 발음을 할 겁니다. 비누방울. 자, 그래서 보시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가 라고 했을 때 비누, 우모음으로 끝났죠? 예. 고유어나 고유어끼리 또는 한자어가 하나 들어간 그런 구성인가 라고 했을 때 비누와 방울은 둘 다 고유어에 해당해요. 따라서 예. 그리고 그 밑에서는 뒷말의 첫 소리가 비읍이 된 소리로 나는가? 라고 하면 여기에 적용이 되죠. 그러면 1, 2, 3-1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시킴으로 사이시오 표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밑에 있는 문제들 보시면은 이게 나무꾼은 1, 2, 3-3을 만족시켜 나무꾼이라고 한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단계에서 어긋났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 개수 같은 경우 특히 개수 아니고요. 뭐 인사말, 개수, 나무꾼, 훗일 이런 것들이 언뜻 봐서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단계가 분명히 있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